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이어서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교재로는 여기 769페이지 이제 재계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재계수는 재계수는 부동산 가치를 이제 변동했을 때는 아까 그렇게 하고, 이제 소득이 또 변동될 수도 있잖아요. 매년 또 소득이 2억씩 나오냐? 아니야. 처음에는 2억, 다음에는 3억, 다음에는 뭐 5억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게 또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득이 변동됐을 때 그 부동산 가치는 또 달라지잖아요. 소득이 증가되면 환원율이 변동 안 된다고 해도 부동산 가치는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득 변동이 어떤 식으로 이제 변동이 되냐 해서 K계수와 J계수가 있는데, J계수는 소득 변동이 커빌 리니어 레이트 곡선형으로 점점점 많이씩 증가될 때 소득이, 이게 소득이 매년 전년도 대비해서 2%씩 증가된다. 그러면 요거는 K계수로 이제 조정하는 것이고, 소득 변동을. 그 다음에 매년 2%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보다 연금 내과 계수 형식으로 이게 증가된다. 연금 내과 계수는 1기간일 때 1, 그 다음에 2기간일 때 연금 내과 계수 공식 적용하면 1기간, 2기간 더한 거, 또 3기간까지면 3기간 동안의 연금 내과 계수,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정기입에서 똑같은 퍼센트로 증가된 게 아니고 1기보다 2기는 2% 증가됐는데 2기보다 3기는 5% 증가됐다. 또 4기는 3기보다 10%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커브형으로 점점점 소득이 증가됐을 때는 제2계수로 이걸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2계수에 의한 일정 기간의 순소득 증가분에 균등하는 그런 제2계수로 소득이 증가됐을 때 어떻게 이 순소득을, 매기마다 순소득을 조정할 것이냐, 이거 조정하는 계수가 바로 제2계수예요. 근데 제2계수 공식을 보니까 1 플러스 y의 n승, y는 지분 수익률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득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1 플러스 y의 n승 빼기 1분의 y. 이거는 이제 연금 내과계수 공식이잖아요.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분의 i. 이건 연금 내과계수 공식이잖아요. 이런 연금 내과계수 공식으로 매기마다 커진다. 하여간 그렇게 되고, 그리고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y분의 1 분의 n 마이너스 지분수익률 y분의 1. 이게 J팩터다. 그럼 도대체 이 J팩터가 어떻게 이 공식이 나온 거냐? 응?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거냐? 그러면 안 되죠. 그걸 우리는 알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2계수는 일정 기간의 소득 증가분을 평준화하기 위한 조정계수이다. 제2계수에서는 소득 증가분 델타 인컴 곱하기 감채은계수, 소득 증가가 얼마 있을 때 그거를 매기마다 평준화하기 위해서는 감채은계수 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증가되냐? 천년도의 소득 증가분 델타 I 곱하기 감채은계수 요만큼 증가했는데 그 다음 연도는 그거의 연금 대가계수 곱한 거. 그 다음 연도는 천년도
델타 I 곱하기 감채근계수 요거에 다시 그 다음 연도에 연금 내각계수 공식으로 증가된다고 보고 그러면 그렇게 증가되면 그걸 현가로 가져오면 얼마냐? 그러면 현가 합을 내고 다시 거기에다가 매년마다 얼마나 증가되는 거냐를 알기 위해서 저당 상수를 곱하면 미래에 들어온 것을 쫙 현가로 가져오고 다시 현가로 가져온 거를 이제 매기마다 얼마나 증가될 것이냐를 하면 매기마다 요만큼씩 일정하게 증가된다 하게 되면 이게 저당 상수잖아. 그러니까 매기마다 증가되는 것이 달라요. 1년도 모은다. 두 번째 연도는 요만큼 증가됐는데 세 번째 연도는 두 번째 연도보다 더 많이 증가되고 쭉 증가된 식을 쭉 현금으로 가져와. 이게 연금 효과가 아니야. 응? 매년에 그렇게 증가된 거를 쭉 현가로 가져와. 그러면 이제 증가될 때는 연금 내각계수로 증가됐는데 현가로 가져올 때는 그 매기마다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시불 현가를 여러 번 적용해서 현가로 가져와. 그러면 현가 합이 되고 이걸 다시 매기마다 평균적으로 얼마 증가된 거냐를 알기 위해서 저당 상수를 또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2계수를 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다음 페이지 770페이지를 보면 770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제 소득 증가분 델타 I 그리고 매기 얼마 증가됐느냐 싱킹 푼드 팩터 감채근계수 곱하면 요만큼 증가됐다. 근데 그 처음에 요만큼 증가됐는데 그것이 매년도 똑같냐?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지. 델타 I 곱하기 감채근계수 하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균등화 된 것인데 그것이 다음 연도부터는 이제 점점 많이 증가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증가되냐? 먼저 연금 내각계수 SY1 1기간 후에 연금 내각계수 그리고 현가를 가져오려면 일시불 현가계수 1 플러스 1분의 1 그 다음에 N호년에 가면 플러스 해가지고 N호년에 가면 연금 내각계수 Y 수익률 그 다음에 N기간 연금 내각계수 이거 많이 커지겠죠. 이게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리고 N5년 후에 연금 내각계수니까 연금 내각계수만큼 소득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N기간의 일시불 현가계수를 곱하게 되면 얘가 현가화돼. 그러면 이 큰 가로 안에는 연금 내각계수 형식으로 소득이 커진 거에 현가가 나와. 그러면 현가가 나오고 현가가 나온 거를 매기 평균적으로 결국 얼마나 커지는 거냐. 현가로 가져온 것을 다시 미루어 저당상수로 곱하면 그래서 저당상수를 곱해. 그래서 결과적으로 델타 I 곱하기 싱킹 푼드 팩터 요만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연금 내각계수 형식으로 점점 커지고 그런데 그 커진 것을 다시 균등화시키기 위해서 저당상수를 곱했으니까 그래서 큰 가로 안에는 뒤로 미루고 순서 바꿔서 델타 I 곱하기 싱킹 푼드 팩터 감채근계수 곱하기 모게지 콘스탄트 저당상수 그리고 가로 안에 거 연금 내각계수 형식으로 점점 커진 소득을 현가화한 거 그렇게 해서 요것이 세 개를 곱한 것이다. 그러면 다시 이걸 정리하면 소득 변동률 델타 I 곱하기 싱킹 푼드 팩터 곱하기 저당 상수 그리고 이거를 쭉 가로 안에 거를 이제 더해